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에도 불구하고요. 서울의 아파트값이 다시금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다시금 올라가고 있다는 뉴스가 접해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 부동산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곳 저희가 전략 좀 챙겨드릴까 하는데요. 지금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시죠. 부동산 가이드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부동산 클리닉, 뻔한 부동산 정보는 가라. 항상 남들과는 다른 투자 전략을 제시해 주시죠. LJ부동산연구소 임종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임 소장님과 함께하는 날이네요.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궁금하신 사항들 여러분들 빨리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자, 오늘 02-2077-6354번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끝자리 6354번이고요. 02717-1788번 문자 이용하셔서 궁금하신 곳 문자로 남겨주세요. 저희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저희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또 오늘 임 소장님 모셨으니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공부 또 해봐야죠. 투자에 있어서 오늘 어떤 얘기를 좀 준비하셨습니까? 예, 최근에 사실 부동산 대책 이후에 많은 분들이 투자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고민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단기적인 투자 방식이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 방식으로 보신다면 이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오늘은 수익형 부동산의 대명사인 상가, 그 관련해서 수익과 그리고 시대 차익을 발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상가에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보나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어떤 뭘 염두를 해둬야 되는 것인지 한번 들여다보러 가겠습니다. 상가, 수익형 부동산 한번 들여다보러 가자. 선생님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상가입니다. 자, 그 상가 내용인데요. 자, PT가 잘 나오지 않고 있네요. 상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입지라든가 여러 가지 종류별로 있는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가격대별이라든가 또는 상품별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두고 계실 거예요. 그동안은 아무래도 오피스텔 쪽으로 많이 관심 두셨겠죠. 하지만 오늘은 종목이 좀 달라집니다. 상가입니다. 여러분들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내가 상가에 투자를 한다?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면 되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가 됐는데요. 네네. 상가는 우리가 아파트 대용으로서 어떤 틈새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도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안정적인 임대 수익과 그리고 또한 시세 차익을 같이 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구들이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더불어서 우리는 이 시세 차익까지도 같이 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자, 우리가 월세만 가지고 어떤 투자를 하기보다도 이제는 개발 호재를 같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이 시세 차익을 같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요, 주택 대비 관리의 편리함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는데 사실 어떤 개념이냐라고 하면은 금액적인 부분에 있을 때 우리가 주택을 여러 개 갖고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그 간에서 상가는 주택보다는 가격이 조금 더 크죠. 그리고 또 월세 또한 좀 더 많이 나오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이 수익을 남기면서 또 임차인들이 바로 다 같이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요, 임차인들이 직접 인테리어를 다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관리를 다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관리 편리함을 여러분들이 좀 말씀드리겠고요. 또 부동산 전체과 시장의 어떤 비탄력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시장 같은 경우에 대책이 최근에도 파리 대책이 나왔죠. 대부분이 이 주택 그 안에서도 아파트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수익형 부동산인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 대책과는 좀 상관이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따라서 이 시장에서 그렇게 대책에 대해서 막 탄력적이지는 않다라는 부분이 또 차이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음에 이제 투자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되겠는데요. 자, 이게 컴퓨터가 좀 이상합니다. 잘 안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장비가 우리 소장님을 따라와 주지를 못하네요. 그러게요. 네. 상가에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 일단은 챙겨봤습니다. 이제 이유를 들었으면 어떤 식으로 전략을 챙겨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한번 들어봐야 될 텐데요. 계속 강의 한번 이어가 보죠. 어떤 부분 체크합니까? 예, 일단은 상가와 주택의 차이점을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금에서도 상당히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자, 주택 같은 경우에 취득세가 1에서 3%인 것들은 많이 알고 계시죠. 면적이나 금액에 따라서 1%에서 크게는 3%까지 다가서는데, 자, 상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월세 취득세가 4%대에 머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6%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보유세에서도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라든가 또는 소득세, 종부세의 대상이 되는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의 대상은 아니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또 소득세죠. 자, 최근에서도 주택도 주택 임대 사업자를 통해서 소득세를 과세하겠다라고 얘기를 나오고 있고요. 상가에서는 기존부터 소득세는 계속적으로 과세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자, 근데 주택과 다른 점이 바로 부가세가 되겠는데요. 자, 상가 같은 경우에는 취득을 하실 때도 부가세를 내셔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월세를 받을 때도 부가세를 취득하셔가지고 나중에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8.1 대책에 나온 게 바로 이 중과세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중과세가 나옴으로써 이 부동산에서 주택을 조금 더 조심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누진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누진세이기 때문에 그냥 차액이 나는 만큼만 이 양도소득세를 내는 방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가와 주택의 가장 큰 이 세금에 대한 차이점을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상가의 종류를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상당히 유행이죠. 단지 내 상가는 사실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이기 때문에 매매가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높은 매매가에 비해서 월세의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안정적으로 월세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최근 들어서 이 주상복합 아파트도 상당히 많죠.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층부터 대략 한 3층까지는 상가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 주상복합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층 같은 경우는 장사들이 곧잘 되기 때문에 월세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지만, 사실 2층, 3층 자체가 상가가 어떤 그 수익률은 좀 나올 수 있지만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권을 좀 더 잘 눈여겨보시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많은 분들이 상가 건물들을 많이 소유하고 싶어 하시죠. 그리고 또 택지개발지구 내, 신도시 내 상업지에 있는 상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 상가 건물이나 상업지 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권이라는 얘기하는 것에 가장 필요한 그런 상가 건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홍대나 신촌이나 또는 어떤 신도시들 이런 데 가신다면 이 상가 건물들이나 또는 상업 지역 내에 어떤 상권을 정확하게 좀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근린 상가라든가 상가 주택이 있죠. 자, 요즘에 이 점포주택도 인기가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약에서도 굉장히 높은 청약 경쟁률을 좀 보이고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 주택가 주변의 근린 상가도 많은 분들이 상당히 원하는 그런 상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가 취득 방법도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나눠지는데요. 자, 주택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주택도 분양이나 또는 매매, 경매 이렇게 세 가지로 취득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 이 상가 취득 방법에 있어서 이 분양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좀 잘 눈여겨봐야 될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 상가 분양들이 상당히 고분양가에 분양을 하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주변의 임대 시세를 잘 파악하셔서 분양을 받으셔야 될 부분이 필요하겠고요. 또 새로운 어떤 택지개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 상권의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또 상권의 흐름이 어떻게 생성될지 모르기 때문에 잘 눈여겨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임대차가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매매를 하시기 때문에 눈으로 조금 더 확인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당연히 월세가 잘 나오고 안정적인 것은 아파트 단지 내 상가처럼 매매가가 좀 비쌀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상가에서 경매 같은 경우에는 거품이 싹 빠진 물건이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싹 빠진 만큼 그만큼 임대차가 지금 잘 안 되는 물건들이 상당히 좀 많아서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경매를 받으실 때는 이 상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아는
그런 좀 고수들이 좀 접근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가 투자 시 좀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상권에 대한 공부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 상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상권이 뜨는 상권이 있고 또 지는 상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마포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신촌이 홍대보다 굉장히 좋았던 상권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홍대 상권이 뜨면서 신촌 상권이 상대적으로 좀 지는 상권이 됐었는데요. 자, 그럼으로써 이 신촌이 다시 홍대만큼 되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투자했을 때는 좀 수익률도 떨어지면서 향후에 시세 차익도 바라보기 좀 힘들 수도 있는 그런 상권이다. 그래서 뜨는 상권에 투자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 지하철 개통이 되면 우리가 부동산이 좋아집니다. 자, 그런데 지하철 개통이 됨으로써 좋아지는 곳이 있고 안 좋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9호선이 뚫리면서 강남과 연결이 되는데요. 자,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강남 업무지구에 계시는 분들이 들어오니까 금액이 오릅니다. 하지만 상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강남에서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변두리에 있는 지역의 분들이 상권에 가서 투자를 소비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지하철 개통이 된다고 해서 상권이 다 좋아지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수익률만 보고 투자하면 낭패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수익률은 부풀려질 수도 있고 감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월세가 얼마 나오는 계약서만 믿을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지역의 월세 수준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좀 파악하셔야 되고요. 또 창업을 모르면 투자하지 마라고 아주 세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임차인들이 월세를 냅니다. 그렇다면 그 임차인들이 장사가 잘 돼야 월세를 편안하게 낼 수 있는데, 그 장사가 잘 되려면 창업에 대한 부분을 좀 알아야 이 월세를 좀 더 당당하게 그리고 또 많이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투자 성공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차인들은 장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업종은 유행이 굉장히 크게 변하기 때문에 잘 되는 업종,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 프랜차이즈 같은 브랜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거기에 따른 매출 규모도 잘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상권이나 입지를 정확하게 보셔야죠. 큰 상권과 작은 상권이 있고요. 자, 입지라는 거는 그 상권 내에서도 동선이 어디에 돼 있는지, 가게라는 것은, 상가라는 것은요, 바로 옆 가게랑도 매출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입지 하나가 좀 더 중요하고요. 또 건물에 대한 인허가 사항들이라든가, 또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구조 중에 하나가 바로 건물에 대한 용도 변경과 업종 변경, 그리고 리모델링 통해서 매출을 좀 더 올릴 수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가를 조금 더 잘 투자하신다면 분명히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상가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궁금해하시는 곳 있으시다면 상가, 오피스텔 무엇이든 좋아요. 여러분들 궁금해하신 곳 저희 쪽으로 전화, 문자 주시면 그 물건에 대한 전략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임종호 소장의 무료 세미나 일정 좀 체크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화면 함께 하시죠. 임종호 소장과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릴게요. 수익형 부동산으로 시세 차익 얻는 법이라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됩니다. 공덕역 인근으로 오시면 되고요. 2077-6354번으로 문의 받겠습니다. 이제는 저희 방송 중에 여러분들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2077-6354번 열어두고 있고요. 첫 번째 시청자님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해서 연락 주셨습니까? 네, 제가 지금 서울 중구 황학동에 있는 롯데캐슬 베네치아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네, 지금까지는 월세를 놓고 있었어요. 저는 네네. 이제 경기도 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번 겨울에 만기가 됐는데 저도 서울로 이주 예정이거든요. 예, 예. 근데 그 베네치아 건물을 매도를 하고 다른 데로 입주를 할까 지금 거기에 입주를 계속 소유를 계속 하고 있어야 되나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전화드렸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여기 황학동으로 거주를 하실 계획은 없으신 거고요? 다른 쪽으로 보고 계신 거고요? 좀 장기로 살 곳을 따로 찾을까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또 여기가 또 전망이 또 괜찮다면 또 얘기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네, 일단 네. 황학동 물건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언제 매입하셨어요? 저희 분양 받은 거예요. 9년째 보유하고 있어요. 그럼 한 10년 정도 이제 갖고 계셨던 거네요? 네, 네. 지금 몇 평대 갖고 계시죠? 33평이요. 33평. 지금 월세는 얼마 받고 계세요? 5천에 160. 160이요?
네. 사실 월세 160은 작은 건 아니죠? 네네. 물론 수익률보다는 뭐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겠는데,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 지금 갖고 계시면서 어떻게 지금 시세 차익도 좀 궁금하시고 월세에 대한 부분도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저희는 근데 이제 서울에 거주를 좀 계속 하게 될 것 같아서 네네. 장기로 저희가 살 집도 아, 생각하고 거주하실 있어요. 집도? 네네네. 네.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요. 사실 위치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아요. 뭐 지하철 동묘역이라든가 또는 신당역이라든가 이용을 하게 되는데 다 환승역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강남과의 접근성도 상당히 좋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옆에 편인데. 이 왕십리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요. 위치가 좋았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른 편이에요. 네. 네, 그리고 이 주변 자체가 우리가 지금 어쨌든 도심 지역이잖아요. 동대문을 비롯해서 을지로라든가 다 도심이잖아요. 바로 종로하고 네. 접근성이 좋으니까. 그래서 업무적과의 접근성도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래도 위치를 입지를 봤을 때 우리는 하나도 여기에서 뭐 헐뜯을 만한 게 없어요. 처음에 구입하실 때도 그런 목적이 좀 있으셨잖아요. 입지가 좋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가격이 별로 안 움직여서. 그러니까 요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사실 이 지금 생각한 만큼 가격이 많이 오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는 분명히 지금 아파트예요. 20평대와 30평대를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인데 지금 네. 이 주변에 보시면 가보셨죠? 당연히 가보셨겠죠? 시장으로 네. 돼 있잖아요. 시장으로요. 조금 정리가 그리고 복잡하죠. 네. 굉장히 복잡하죠. 네네. 차들도 네. 굉장히 많이 막히는 곳이에요. 우리가 네.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 일단 교통도 중요하지만 학군이라든가 자연환경 그런 게 다 중요한데 네. 청계천이 있으니까 자연환경도 뭐 아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게 산이 뭐 이렇게 아주 좋다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여기 가깝고 해서 교통편은 상당히 좋은데 지금 여기 갈 수 있는 학군이 초등학교라든가 이런 학군들이 그렇게 막 아주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이후에 갈 만한 학교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초등학교 졸업을 한 다음에 중학교나 고등학교 갈 때 좀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그런데 네. 여기 장점이 뭐냐면 주변에 다 상업지역이죠. 업무 지역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가 상당히 잘 나가요. 네, 동대문 상권에 있는 분들 많이 거주하시더라고요. 임대차가 상당히 많이 나가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가족 단위가 보통 우리가 4인 가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4인 가족 단위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아이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기준으로 보는 것보단 이 지역은 아빠 위주가 좀 더 좋다라는 거죠. 출퇴근이 편하고 지하철역 가깝고 이제 그런 편이 더 좋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네. 4인 가족보다는 1, 2인 가족들이 더 좋아하는 그런 지역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 2인 가족이 좋다 보니까 월세가 잘 나가요. 그리고 월세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솔직히 넓은 평수의 아파트보다는 작은 평수의 아파트가 조금 더 좋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작은 평수가 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45평 큰 평수보다는 3평원. 작은 네네. 평수가 중요한 건데 지금 여기에 30평대 가지고 있는 게 생각보다 많이 못 오르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40평대가 잘 안 올라서 그래요. 여기는 지금 20평, 30평, 40평 기준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40평대가 그러면- 잘 안 오르다 보니까 30평대가 네. 쉽게 얘기해서 똥차가 앞으로 못 나가면 좀 덜 못 나가는 그런 경향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저희 그 도심 개발을 바로 옆에 있잖아요. 창신 학교 초등학교 창신 말씀. 승인지구. 예. 거기가 초등학교요? 아니 그쪽으로는 학교를 다니지 않고 옆에 광희초등학교로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학교 갈 수 있는 학군이 여기 광희초등학교고요. 지금 말씀하신 초등학교는 다 뉴타운 안에 들어있고 뉴타운에 있는 분들이 이 초등학교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러면 좋다 안 좋다를 여기는- 떠나서 이 주변에 보시면 다 주방거리라서 오토바이도 많이 다니고 차도 많이 다니고 하는 게 그렇죠. 그게 좀 약간 흠이겠죠. 그래서 이 건물 자체는 롯데캐슬 안에 이마트도 있고 편의시설 잘 돼 있어요.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네. 근데 문제는 그런 초등학교 같은 게 문제가 돼서요. 작은 평수의 아파트가 오히려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게 10년도 갖고 계셨으면요. 이 지역 자체는 네. 되게 좋아요. 근데 면적이 작아야 돼요. 그걸 유념해서 지금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학교.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투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작은 걸로 갈아타십시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판단을 내리시는 데 감사합니다.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화학동 다녀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들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전화, 문자 다 열어두겠습니다. 2077-6354번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또 문자로, 텍스트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챙겨드리고 있어요. 자, 어떤 문자가 들어와 있나 또 궁금한데요. 사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만나보시죠. 보겠습니다. 5317번님. 방배동 재건축 구역 인근에 신축 빌라를 매수하고 싶어요.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들여다볼게요. 예, 방배역 주변 재건축 구역의 빌라 투자. 제가 네. 일단은 방배역을 기준으로 한번 좀 볼겠는데요. 위치를 한번 검색해 볼게요. 예. 방배동은 사실 이제 강남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곳이죠. 그래서 조금 줄여보면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방배동은 잘 알고 계시는 동네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방배역 기준으로 봤을 때요. 방배역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강남 지역, 서초구랑 사실 거리상으로는 상당히 좀 가까워요. 그래서 방배역과 이 내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데 예전에 지금 여기도 보시면 터널이 공사하고 있어요. 장자 터널이 공사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이 터널이 없었을 때는 이거를 돌아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펼쳐졌었죠. 그래서 이 방배동 자체는 상당히 좋았었지만 기존에는 이렇게 막혀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재건축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주변에 지금 재건축되고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이라는 부분이 된다라고 하면 이분들은 당연히 이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재건축 구역을 좀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면은 지금 이 주변에 재건축 예정 구역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사당역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지금 옆에는 서초구고 여기는 서초구고 여기는 동작구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파트 가격이 이 기준점으로 봤을 때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는 학군이라는 게 들어있다라는 얘기죠. 좀 전에도 상담드렸던 부분들이 역세권이고 다 좋지만 이 학군이 조금 딸린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가족 단위로 있을 때는 조금 더 아파트 가격에 탄력을 좀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방배동 같은 경우에는 이 학군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재건축 됐을 때 빌라에 사시는 분들이 재건축이 됐을 때 하더라도요, 멀리 가지를 못하고 이 주변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배동은 빌라도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방 3개 구조로 했을 때 다 5억이 넘어가거든요. 웬만한데 다 아파트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재건축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철거가 되고 그 분들이 어딘가 가야 되겠지만 멀리 갈 수가 없다라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안에서 다시 이사를 하셔서 다시 자리를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의 빌라라든가 이런 가격들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다세대 주택 구입하는 거는요. 첫 번째 역세권에서 1, 2가구가 쓰는 그런 거, 두 번째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예정이 돼 있는 거, 세 번째는 이 재개발, 재건축이 관리 처분에 대해서 철거가 되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또 이사를 할 수요를 잡아가는 거, 이렇게 3가지 정도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다세대 주택은 아파트보다 투자 금액들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한데 보통 선입견들이 많이 있으셨죠. 빌라는 사면서 가격이 떨어진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역세권의 소형 주택 그리고 또 재개발 예정지 또는 재개발되어서 관리 처분 후에 이주를 할 만한 지역, 이 3가지 정도만 어느 정도 맞추신다면 다세대 투자, 소액으로 투자하시면서도 충분히 시세 차익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답변을 드려보면 괜찮겠습니까? 우리 문자 주신 분 좀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임종욱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무료 세미나 일정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화면 보시죠. 임종욱 소장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립니다. 수익형 부동산으로 시세 차익 얻는 법이라는 주제예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공덕역 인근으로 오시면 되고요. 2077-6354번으로 사전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LJ부동산연구소 임종욱 소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소장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돈 되는 부동산 정보로 이어갑니다. 언제나 한 발 빠른 부동산 정보통 ANC 도시개발 김영주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꼼꼼한 부동산 투자 분석의 1인자 더 굿머니 투자 컨설팅 김철문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이 두 분과 함께 알짜배기 물건들 점검 들어갈게요. 김영주 이사, 김철문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자,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지금부터는요. 02-2077-6393으로 전화 받을게요. 6393번입니다. 전화 주시면 되고요. 자, 투자 포인트 간략하게 한번 듣고 시작해보죠. 김영주 이사님, 어느 곳 준비하셨습니까? 네,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은 곳이죠. 양재동에 희소동 가치가 매우 뛰어난 다세대 원룸을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매물의 경우에는 50m 대로와 6m 도로에 양면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준공이 이미 완료가 돼 있고 임차인도 거주를 하고 있는 그런 매물인데 양재대로 50m 도로를 쭉 가다 보면 예쁜 집 하나, 그 대로변의 가시성이 굉장히 좋은 곳에 있는데 바로 그 집입니다. 성공 투자가 가능한 양재동 다세대 원룸을 준비해봤습니다. 있습니다. 잠시 후에 양재동으로 한번 가볼 거고요. 김철문 대표께서 오늘 두 건 준비하셨습니다. 대표님, 어디예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현재 부동산을 선도하는 지역이 강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미래의 부동산을 선도할 지역, 그 이름으로 용산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매물인데요. 첫 번째로 서초동 라인 쪽인데요. 특히 강남권에는 30평대, 40평대 대형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17평, 18평대 소형 아파트가 없다는 부분이 그만큼 희소가치가 높다. 오늘 이 소형 아파트를 알려드리겠고요. 다음으로 중심권으로 지금 도약하고 있는 용산권입니다. 용산에 지금 현재 많은 개발 바람이 이루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강로 주변뿐만 아니라 이 바로 맞닿고 있는 온효로 중심 라인, 온효로 일가의 투룸, 역세권의 투룸 주택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하나하나 한번 열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서초구 먼저 들리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간략한 정보 확인하시죠.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 살펴볼까 합니다.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해 있는 이 물건은요. 2018년 10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15층 건물로 지어지고요. 그중 10층 들여다보겠습니다. 매매 금액이 3억 9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3억 원, 실제 투자 금액 9천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철문 대표님이 준비하신 첫 번째 물건 들여다보겠습니다. 서초구 서초동 물건인데요. 일단 입지적인 여건부터 살펴주세요. 네. 일단 강남권 하면 기반시설과 더불어서 교통망이 상당히 뛰어난데요. 자, 오늘 그 소개해드릴 아파트의 입지 같은 경우는 우측으로 보시면 강남대로가 있고요. 그리고 상단에는 서초대로, 또 바로 좌측에는 당포대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강남의 중심 라인에 이렇게 곁들여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그 아파트 입지가 남부고속터미널역과 도보로 3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인데요. 특히 상업지역 중심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임대차 수요가 굉장히 뛰어난 입지적인 여건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우리가 보시면 강남의 업무타운을 보통 생각하실 때 우리가 보시면 강남역 주변의 삼성타운이라든지 그 서초대로 주변 지역의 법조타운, 그리고 하단 쪽에 보시면은 양재동 주변에 R&D 센터가 계속 이 지역에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삼각형 모드로 이 업무타운의 고급 인력들이 이 지역을 둘러싸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주거의 희소가치가 상당히 뛰어난 입지 여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보시면 바로 인접지역이 서초 IC라든지 바로 강남 역세권이라든지,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이 주변 바운다리 부분을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주변의 다양한 개발 호재뿐만 아니라 주변 바운다리 주변에 다양한 또 그만큼 업무탄의 입성, 이런 부분이 꾸준히 예상되는 입지 여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 지역도 학군도 상당히 뛰어난 8학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인근에 서울교육대학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고등학교라든지 한국예술종합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8학군의 중심 라인에 또 입지 여건이 형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개발 호재들도 한번 챙겨봐야 될 텐데요. 미래 가치를 좀 끌어올려줄 만한 이슈 뭐가 있을까요, 대표님? 일단 바로 앞쪽에 보시면 상단에 인접거리에 롯데 칠성부지가 있는데요. 자, 지금 현재 강남권에서 마지막으로 핵심 하드로 개발될 라인이 현재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바로 롯데칠성 부지가 마지막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혜택 부분이 앞으로 바로 인근에 보시면 삼성타운이 있습니다. 이 규모의 2배 정도 이상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삼성타운이 개발될 일을 한번 보셨다시피 그에 따라서 많은 지가 상승이 주변 바운드에 일어났듯이 자, 이 지역의 2배 정도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코론 부지가에 겹붙인다면 결론적으로 그 시너지 효과가 2배 반 이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그만큼 고급 인력의 유입이 바로 앞쪽에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뿐만 아니라 바로 경부고속도로 지금 양재라든지 한남 이 IC 주변에 서초 IC 주변 같은 경우 이 라인 쪽에 지하 도시라는 이 고속도로를 지하로 놓고 그 상단에 영업시설과 업무시설 이런 부분과 공원을 꾸미면서 실질적으로 서초라든지 한남이라든지 이 주변 지역에 집가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이 또 한 번 주변 지역의 파동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호재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보시면 바로 입구 주변에 지금 남부터미널 고속부지 이 주변 같은 경우 상업과 업무 복합개발단지로서 차근차근 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인접 지역에 또 고급 인력이 유입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하단 쪽에 보시면은 그 양재동 R&D 센터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00개 업체가 기술 고급 인력들이 현재 이 지역에 또 계속적으로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주변에 다양한 호재가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 이에 따라서 주거의 선호도 이런 부분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건물 한번 보러 갈까요?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입니다. 15층까지 지어지나 봐요. 네. 준공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아파트다 보니까 내년 하반기 정도 입주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형으로 2동이 되는데요. 여기에 총 세대수가 120세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전체가 투룸으로 꾸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하 3층부터 1층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요. 지상 15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그 위치는 중심권에 볼 수 있는 노열층 10층이라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보시면 안면 도로가 7m이기 때문에 접근성이라든지 바로 역세권에 도보 3분 거리 있을 뿐만 아니라 넓은 그 거실과 투룸, 발코니 구조로 되어 있고요. 내부는 뭐 시스템 에어컨부터 기본적으로 풀 옵션이라 볼 수 있는데요. 또 조용한 구조뿐만 아니라 그 옥상에 또 정원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스프링쿨러라든지 거실뿐만 아니라 룸까지 다 들어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도 상당히 뛰어난 건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워낙 입지가 좋은 지역이어서요.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가격이 궁금합니다. 매매 네.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강남권에서 소형 아파트 공급한 예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분양가가 일반 다세주택 가격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분양가가 3억 9천이 되겠습니다. 전세가 기본적으로 최소한 3억 이상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기에 9천만 원 정도 투자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월세를 원하신 분이라면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30만 원 정도 아주 보수적으로 잡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은행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여기에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비용이 약 1억 4천만 원 정도로서 안정적인 임대 수익과 더불어서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아파트의 희소가치에 따라서는 매도 차익까지 노려볼 수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접근하실 때 어떤 점을 좀 염두에 두면 될까요? 유의점 챙겨주신다면요. 네, 일단 그 본 아파트 같은 경우 실거주 개념에서도 상당히 선호도가 높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을 답사하셔서 주변의 쾌적성이라든지 역세권의 도보 거리 이런 부분을 직접 따져보시고 그리고 대출 부분도 한번 고민하시면서 미리 차근차근 준비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아파트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 점검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저희 부동산 가이드는요, 여러분들 향해서 문 열어두고 있습니다. 2077-6393번. 오늘은 이 번호 열어두고 있네요. 궁금하신 사항들 전화 주세요. 자, 두 번째 물건 열어보러 가겠습니다. 이번엔 양재동입니다.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신분당선 양재시민의 숲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한 물건입니다. 2014년 10월에 준공 완료됐고요. 5층 건물 가운데 3층 소개해드릴게요. 매매 금액이 1억 5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1억 3,5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1,5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번 들여다보죠. 김영주 이사께서 준비하신 양재동 물건, 입주적인 특징부터 점검해봐야죠. 네. 우선은 그 교통망이 굉장히 잘 돼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게 본 매물지인 이 양재동이 되겠습니다. 우선 그 강남대로와 양재대로 또 주변에 그 경부고속도로 또 염곡 IC, 수도권 뭐 경기도 또 그 강북으로 이동이 굉장히 편리하고 또 지속적인 교통망이 발전돼 가고 있는 게 이 본 매물지인 양재동의 입지고 또 본 매물이 있는 곳입니다. 자,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0m 양재대로변에 접해 있고 또 후면은 6m 도로에 양면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그만큼 가시성도 굉장히 좋고 전시 효과가 뛰어난 사람들이 어디서든 잘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그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양재동은 녹지 공간이 굉장히 풍부한데요. 양재천, 또 청계산, 우면산 등 또 가장 가까이 있는 양재 시민의 숲까지 이런 녹지 공간이 풍부하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그만큼 쾌적한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게 본 매물지인 이 양재동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양재동으로 유입되는 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그 뭐 R&D 시설을 이용하는 고액 연봉자들이다,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가 있겠는데, 특히 이 유일한 이 다세대 원룸의 희소성 가치가 매우 뛰어난 매물로서 이 매물의 가치는 앞으로 좀 시간을 정하면 더 바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양재동에 그 270여 개의 R&D 업체가 이미 들어와 있고, 대규모의 R&D 그 KT라든지 LG, 삼성, 뭐 메이저급의 R&D 센터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이 매물의 같은 경우에는 이런 270여 개의 R&D 센터와 직장과 주거가 굉장히 가깝게 밀접할 수 있는 그런 직주 근접의 입지적 장점까지도 가지고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또 주변에 보면 뭐 그 하나로마트라든지 코스트코, 뭐 또 이마트, 이런 생활의 인프라를 잘 즐길 수 있는 편의시설이 가까운 곳에 잘 산재해 있는 것이 또 본 매물의 입지입니다. 의료시설도 삼성의료원의 영동 세브란스를 차량으로 10분 이내에 모두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함까지 갖춰져 있는 게 본 매물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임차인들의 수요를 듬뿍 받아볼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본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도 한번 따져볼까요? 여기에 투자를 해서 좀 미래에는 어떤 가치를 좀 우리가 가져올 수 있을까요? 개발 호재들 점검 주시죠. 네, 자, 양재동은 강남에서는 가장 개발 호재가 많은 곳이 이 양재동입니다. 특히 대형 개발이 가능한 토지들이 아직 많이 있는데 그곳을 모두 다 100만 평의 R&CD로 묶어놨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예를 뭐 들어보게 되면 이 하리몰딩스에서 가져간 이 파인시티 같은 경우에는요, 삼성동 한전개발 부지가 23,690평입니다. 하지만 이 100만 평의 이 R&D 특구로 지정돼 있는 이 파인시티 부지 한 부지가 상업지역에 28,000평이나 되는 그런 큰 부지가 그 중에 아주 세세하게 한 그런 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그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는 임차를 하고 있는 뭐 화훼단지라든지 농협 하나로마트, 이런 곳이 대형 개발이 가능하게끔 굉장히 큰 토지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 또 그곳에는 철거 대상물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개발을 진행을 하게 되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또 그만큼 이 매물의 가치를 빠르게 좀 높아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개발 호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양재동으로 인구 유입이 많이, 임차인의 수요가 몰려올 수 있는 이유가 경계선상에 있는 개포동에 1단지와 4단지는 이미 이제 그 이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1단지 같은 경우에는 무려 이주 수요가 5,040세대입니다. 4단지 역시 대규모의 그 이주 수요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이런 소형주택의 희소성 가치, 앞으로 이런 이주 수요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경부고속도로 양재 IC, 한남 IC 이 정체 구간 앞으로 지하의 도로, 또 지상에 공원이 생겨납니다. 무려 16만 평이나 되는 공원이 생겨난다고 하는데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분명히 꼭 필요한 계획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개발로 인해서 많은 임차인의 수요,
본 매물이 충분하게 흡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건물 한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한번 저희가 외관을 좀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2014년 10월에 준공이 됐는데 지금 보시고 있는 이런 건물입니다. 네. 또 건물 자체 굉장히 양호하고 또 상주하는 관리인이 있지는 않지만 관리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건물입니다. 또 도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새 건물보다 굉장히 특징적으로 잘 완비되어 있는 그런 매물이고요. 또 58m, 50m, 6m 양면 도로에 접했기 때문에 개방감이 매우 우수하고요. 드럼 세탁기, 에어컨, 붙박이장 모두 기본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고 엘리베이터 물론 설치가 되어 있는 아주 굉장히 그 원룸 다세대로는 희소성 가치가 매우 뛰어난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양재동 다세대 주택 저희 점검하고 있습니다. 가격 메리트는 얼마나 뛰어난지 또 점검 드려야죠. 매매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가격 서프라이즈한 가격입니다. 1억 5천만 원에 아마 다세대 원룸은 네. 아마 그 양재동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가격의 매물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세는 실제 1억 3,500 정도, 실제 투자 금액 1,500 정도를 말씀드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상의 전세가가 형성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월세는요, 현재 1,055만 원에 상주에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앞으로도 좀 더 많은 월세를 받을 수 있을 거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액 투자로 정말 그 투자 가치가 매우 뛰어난 수익률 또 매도 타이밍의 기회를 잘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가격 경쟁력을 가진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매력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많을 거예요. 매수 시 유의할 점 하나만 챙겨주신다면요. 네, 제일 중요한 게 발품을 파셔야 되는데 이 부동산 매입하고 판매하고 이런 것들 인생에서 쉽지 않게 찾아오는 그런 많이 있지 않는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에 접하시게 되면 가장 이 부동산의 재테크의 수단인 이 매매 기법은 발품을 파시는 게 가장 원칙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현장이든지 꼼꼼하게 발품 파셔가지고 눈으로 확인하시고 투자를 결정하실 것을 유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점검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이 정보요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시각을 다시 옮기겠습니다. 이번에는 용산구로 한번 가볼 텐데요. 원유로 일가에 어떤 물건이 숨어 있을까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물건입니다. 용산구 원효로 일가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경의중앙선 효창공원 압력에서 걸어서 4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2017년 9월 말, 이번 달 말 준공 예정이군요. 6층 건물 가운데 2층 소개해드릴게요. 매매 금액이 2억 6,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1,0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5,500만 원 내다봅니다. 다시 김철민 대표님과 함께 할게요. 원효로 일가에 있는 물건입니다. 입지적인 특징은 어떤 걸 꼽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일단 그 용산의 투자처를 보시면은 다 아실 겁니다. 한강로 주변이라든지 한남 뉴타운, 그에 비해서 그 온효로 쪽은 상당히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온효로도 보시면 온효로 1가부터 4가가 있는데요. 자, 역세권에 갇히고 있는 지역이 온효로 1가하고 2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온효로 1가 라인, 바로 그 고가가 넘어가는 삼각지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입지적인 여건 부분은 상당히 뛰어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교통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효창공원역이 더블 역세권으로 변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현재 6호선과 경의중앙선이 교통이 됐는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 현재 그 도보로 약 4분 정도 거리에 있는 역세권일 뿐만 아니라 바로 또 배후에는 4호선과 1호선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4개의 지하철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커트로벨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여기서 바로 이동하시면은 용산 역세권과 한정거장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광역교통망이 바로 인근 바운다리에 있다고 볼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고요. 자, 여기서 약간만 그 차량으로 이동하시면은 여의도권까지 실질적으로 약 4, 5분이면 이동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바로 인근에 강변북로가 있기 때문에 강남권과 실질적으로 일산 분당권 이런 부분의 이동이 상당히 편리하다고 볼 수 있는 입지적인 교통망의 장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쪽을 보시면은 현재 주변에 그 다양한 개발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 뒤쪽에 보시면 효창,
지금 6구역이 지금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4구역과 5구역의 개발을 통해서 지금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 역세권 개발이 또 추진되고 있고요. 이미 문배동 앞쪽 라인은 어느 정도 자력 개발이 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개발의 효과를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입지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는 온효로 일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변 지역에 보시면 바로 우측으로 약간 이동하시면 이태원과 경로선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바로 반대쪽으로 이동하시면 공덕 비즈벨트가 있고요. 또 그리고 바로 한강변 쪽으로 이동하시면 용산 역세권, 그리고 뒤쪽 서울역 쪽으로 보시면 다양한 백화점뿐만 아니라 재래시장, 그리고 서울 도심의 쇼핑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명동권에 인접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교통, 상권 이런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포인트로 중심 라인에 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미 개발이 되어 왔고 앞으로도 개발이 많이 될 지역입니다. 개발 호재는 어떤 걸 좀 요약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은데요. 1차적으로 교통망을 볼 수 있겠습니다. 신분당선에 지금 현재 보시면은 그 신사역에 또 추가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단계적으로 용산역으로 이어지면서 이 용산역과 신사역까지 세정관역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교통망이 앞으로 그 주시할 부분이라 볼 수 있겠고요. 또한 GTX가 지금 현재 송도에서 이 용산권을 통해 강남권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노선이 또 책정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용산민족공원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서울권에서 가장 그 쾌적한 허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미군 철수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장점과 바로 인근의 캠핑 부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미군 이주를 통해서 이 나대지 부분에 이르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63빌딩 5개 동 정도로 개발이 추진될 예정으로 잡혀 있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보시면 이 다세대주택과 직선거리로 약 400m 이내에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상당히 클 걸로 예상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바로 앞쪽에 보시면은 눈으로 볼 수 있는 7성급 호텔 1700실이 다음 달에 오픈할 예정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용산 호텔의 그런 일자리 창출이 또 예견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도심 재생 사업으로서 전자상가가 낙후된 부분이 이 지역에 200억 정도 투자를 통해서 이 주변 지역이 또 장기적으로 또 개발된다는 장점과 더불어서 용산 국제 업무단지도 개발했다는 이런 부분이 시너지 효과가 지금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주변 지역을 살펴보면은 마지막 남은 온효로 라인 중에서 주변의 효창, 주변의 재개발 라인이 바로 이 주변 지역에 지금 핵심적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미래 가치 부분이 풍부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건물 보러 가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자료에 의하면 준공월이 이번 달 말로 예정되어 있다고 해요. 거의 다 지어졌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현장에 가보시면 기본적으로 마무리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완공이 98% 정도 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내 직접적으로 보실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단지형으로 2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총 세대수가 40세대입니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넓은 거실과 투룸 발코니인데요. 기본적으로 천정의 에어컨과 더불어서 또 내부에 그 냉장고 양문형입니다. 100만 원 이상 호가는 아주 고급 냉장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임차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옵션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옵션은 풀옵션으로 다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실질적으로 보시면 바로 입구 라인이 5m 도로에 접해 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접근성 부분도 깨끗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시면 우편함이라든지 여기에 뭐 택배 보관함 이런 부분 기본적으로 다 안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을 한번 따져봐야 될 텐데요. 매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자, 가격적인 부분인데요. 바로 인근의 맞은편에 최근 신축이 보통 3억 4천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분양가가 2억 6,500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하다 볼 수 있는데요. 자, 전세는 용산권이 약간 좀 보수를 잡으셔야 합니다. 약 2억 1천 정도 봤을 때 5,500 정도 투자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월세는 보증은 3천만 원에 8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은행 대출을 활용하신다면은 약 8,500만 원 정도 투자 대비했을 때 용산 지역에 실질적 미래 가치를 안고 갈 수 있는 투룸
지분 투자라고 볼 수 있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원효로 일가 다세대 주택에 접근을 할 때 유의할 점 어떤 부분 생각할까요? 네, 일단 용산권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개발의 진행이 상당히 다양한 호재가 많다 보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약간 오르락다고 해서 매도하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4년 이상 정도 투자를 생각하시고 접근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물건까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무료 상담 일정 체크해드리겠습니다. 화면 다시 보시죠. 김철문 대표의 1대1 무료 상담입니다. 마포역 인근에서 진행되고요. 02-2077-6392번 열어두겠습니다. 문의해주세요. 김영주 이사의 1대1 무료 상담. 양재동 인근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02-2077-6393번 열어두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에 대한 정보도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방송 이후에도 2077-6393번 이용해서 궁금증 해소해 나가시길 바랄게요. AEC 도시개발 김영조 이사, 더 굿모닝 투자 컨설팅 김철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